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맞물려서 전세와 월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에는 서민 주거비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상황인지 그 상황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서울 지역은 15 대책 이후로 트리플 규제 이후로 매매 시장서부터 전세, 월세 이런 임대차 시장까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로만 시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현재 시장 상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즘 나오는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매물이 없고요. 매매 전세 물건이 동반적으로 감소한다. 매매 시장에 지금 매물도 없고 전세 물건도 없습니다. 또 갈 곳이 없으니까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2+2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청구권을 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지금 끌어올라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또 전세가 없다 보니 월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이런 서민 주거비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장에 대한 뉴스 기사들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죠. 그래서 매매 거래 전세 월세 매물 거래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올 1월 달부터 이렇게 찾아봤을 때 지금 8만 9만 건 정도의 어떤 매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6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거래가 줄으면서 매물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매물도 줄어드는 왜냐 가격이 내릴 것 같지 않으니까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의 거래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빨간 거는 전세고요. 말에는 월세입니다. 전세도 물량이 계속 줄고 있고요. 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도표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에 대한 우리가 수급 지수 서울을 좀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요. 아래쪽 보시겠지만 무려 158. 무려 100이 넘으면은 굉장히 공급이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위험 수위인 150을 넘어서 158까지 지금 왔다. 그래서 물량이 없다 보니 계약갱신을 사용하는 추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현재 25년 올해 12월 3일까지 봤을 때는 3만 건이 훨씬 넘어가는 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비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전세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월세 비중으로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월세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점점점 서민들 그러니까 서민 주거비,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급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어떤 이 정책을 잘못 쓴다 그러면 그게 전가돼서 아래쪽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월세 계약 중에서 월세 비중 추이가 지금 21년도에 43%였는데요. 25년도 62%까지 전국적인 월세 상황이지만 서울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월세 거래 건수로 봤을 때는 올해가 지금 120만 건이 거래되는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인은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이 두 도표입니다. 이 왼쪽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많이 보신 도표고요. 오른쪽은 주택 공급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실정입니다.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내년 앞으로 3년간 정말 절벽이죠. 없습니다.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비아파트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비아파트도 보시게 되면 인허가와 착공 준공입니다. 모두 세 지점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이후로는 거의 비아파트도 공급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비아파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대체제로도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없다 하니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빌라 시장까지 오피스텔 시장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임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규제 시장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트리플 규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고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계속 늘려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원인이 똘똘한 채 정책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 임대 시장이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겁니다. 미리 예견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매 규제가 어차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전세를 가야 되는데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그걸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매매가를 또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주거비 폭등은 매매 수요로 또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심권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점점점 하향 매수가 이루어지겠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도미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이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임대차 시장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내년에 훨씬 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그래프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내년 후년 시장 너무나 힘든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상승은 매물 감소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곁들어진다 그러면 내년 이후의 시장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는 우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현명하게 여건에 맞는 내 여건이 어느 정도 선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